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척추를 언급하고자 해요. 이전에 이제 자세 분석 중에서 골반을 언급을 했었고, 오늘은 척추를 보고자 하는데, 척추가 요즘에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 하는 부분이죠. 체형 중에 가장 큰 기립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틀 중에서 우리 거북목, 요즘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북목, 혹은 뭐 구분 어깨, 구분 등, 뭐 이런 거에 영향력을 많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세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교정 부분에서 많은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척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경추부터 흉추, 그다음에 요추, 천추, 미추 이런 식으로 전체 추라는 단어를 써서 척추라는 블록에서 부분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슈로스라는 그 독일에서 넘어온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는 치료법에 대한 워크숍을 한 3일 정도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워크숍으로 들었던 거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좀 더 주제로 봤을 때 좀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서 듣게 됐지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좀 특이하게 느꼈던 부분, 또 새롭게 경험했던 부분은 책이 이런 식으로 그냥 제본 같은 걸 주셨는데 이런 블럭으로 나눠서 척추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단면으로 봤을 때는 커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전력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회전력까지 들어갔을 때 척추의 기립에서 커브뿐만이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회전을 시켜버리는 커브로 들어가 버리면 교정이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공부해 보면서 제가 척추를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슈로스 그 워크숍에서도 그랬었지만 흉추를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저희 몸의 구조상에서 제가 맨 처음에 영상 중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블럭을 나눴을 때 흉추는 가동성, 요추는 안정성, 골반은 가동성, 뭐 이런 식으로 가동 안정 이런 식으로 블럭이 나눠져서 우리 몸은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흉추 같은 경우는요, 가동성에 큰 영향력을 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컬이라는 동작을 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전이라는 동작이라고 해서 아치를 형성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전력을 주는 로테이션 등장을 할 때 기준으로 보는 부분이 어디냐면 흉곽의 움직임을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흉곽의 끝점이 갈비 끝에서부터 골반 끝에 있는 이 복근이라는 근육의 코어를 사용을 해야 해서 기준을 잡아놓고 동작의 가동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능한 것에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그 가동성을 좀 더 높이는 동작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컬이라는 동작을 하고 뭐 그 반대인 아치를 해서 더 늘리는 이완성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아치를 하는 거고요. 그걸 더 늘리기 위해서 축구를 입체적으로 하고 더 늘리기 위해서 거기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로 봤을 때 굴곡과 신전이 된 상황에서 거기서 축구를 섞는지 회전을 섞는지에 따라서 훨씬 더 가동을 많이 넓힐 수 있어요. 단순하게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종이가 우리 척추라고 보면 굴곡도 해봤어요. 이렇게 늘려서 얘를 이만큼 늘렸어요. 이게 만약에 반죽 피 같은 거라고 봤을 때 얘네를 계속 밀대로 밀수록 늘어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역으로도 꺾어 봅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꺾고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유들유들해지겠죠. 그거 자체가 뭐예요? 유연성이 생기고 이완성이 생기고 늘어날 수 있는 가동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측굴이라는 동작을 합니다. 측굴은 옆에 사이드로 밴딩을 하는 자세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얘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들유들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회전도 마찬가지죠. 뒤틀었어요. 이러면 훨씬 더 유들유들하겠죠. 정말 걸레짝이러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너덜거릴 만큼 되게 아작을 낼 만큼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측만 같은 경우는요, 이게 뼈가 구조적으로 선천적으로 뼈의 구조가 잘못 이렇게 태생적으로 되셔서 뭐 소아마비나 이런 뭔가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근육이 뒤틀어져서 측만이 진행되는 분들이 계세요. 측만 같은 경우는요, 어릴수록 교정이 빨리 일어나고요. 그리고 어릴수록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측만이 일어날 때는요, 사실 뭐 질병으로 인한 측만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사례지만 흔하지 않다면, 좀 더 흔한 사례로 측만이 일어날 때는 자세 때문에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유연성이 많이 성장기 시기에 내가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자랄지 모를 때 자세가 불안정하고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측만의 증상이라든지 척추의 비대칭이 현저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또 좋은 점으로는 그때 시기에 잘 잡으면 또 돌아가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유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는 정말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측만이 어렸을 때부터, 특히 고등학교 때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운동 시작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커서 더한 노력이 필요 없이 좀 그래도 통증 없이 무난한 삶을 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부하고 그리고 정말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척추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이슈거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회전력이라든지 입 3D로 움직이는 입체성의 그런 불균형도 말하면 끝이 없을 수 있지만, 그냥 틀 정도만 봤을 때 로도시스 카이포시스가 심한 척추 후만과 전만이 심한 우리 이런 큰 커브를 가지고 있는 몸의 척추, 그 다음에 플랫백이라고 해서 일자로 그냥 뚝 떨어지는 모처럼 이렇게 박아놓은 듯한 그냥 일직선으로 굳어져 있는 이런 느낌의 척추, 그 다음에 수액백이라고 해서 배가 앞으로 볼록 나오는 것처럼 있는 그런 자세인데, 사실 카이포시스 로도시스는 이제 연구 결과상 외국 사례에 더 많다고 들었어요. 외국 사례에 더 많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율인 것 같아요. 상체 비율이 외국 분들이 조금 더 짧으시죠. 그리고 하체가 좀 긴 편이신데, 그런 대칭적인 부분에서 짧은 구간에 압축이 들어갔을 때 더 격한 곡선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하나만 커브를 생기면 반대쪽도 커브가 생겨 얘네가 대칭이 맞아진다고 몸에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후만이 많이 나오면 전만도 많이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거는 내 구간이 짧을수록 더 그런 가능성이 높으세요. 길면 거기서 이제 분산하는 그런 힘들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얘네가 커브가 크게 후만으로 나와도 전만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허리가 길다고 쳤을 때는 얘네가 전체적으로 그 힘을 분산해서 나눠서 받는다면 그렇게까지 커브를 틀 필요는 없을 테니까. 근데 플랫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양인에서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허리가 길수록 사실 플랫백이 더 많이 나타나지는 것 같아요. 커브보다는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몸을 좀 더 가지고 있는데, 플랫백의 대체적으로 골반 같은 경우는 전방으로 빠져있는 골반 이 좀 더 맞아요. 뭐 ASIS가 좀 더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어서 PSIS보다 더 이렇게 대각선으로 빠지는 골반 이면 얘가 앞으로 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뒤로 가다 못해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골반 자체가 일직선으로 있다면 일자보다는 아마 수액백으로 좀 더 바뀔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뒤로 후로 빠지겠죠. 이렇게 후만 곡선보다 몸 자체의 대칭이 뒤로 빠질 거예요. 기울기가 생겨버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액백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으로 꺾여 있는 골반을 가진 분들이 아무래도 기울기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칭에 맞게끔 곡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척추의 정렬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일맥상통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가 이런 척추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어쨌건 이거를 분석을 해서 무슨 척추인지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측만이 들어가면 입체적으로 들어가는지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부분적으로 좌우 대칭을 비교적으로 했을 때 측만을 분석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바라봤을 때 나오는 옆면에서 사이드로 봤을 때 나오는 곡선만 보는 거고요. 뒷면 후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좌우 대칭의 비례를 보시는 게 또 거기서 들어가는 디테일성의 그런 분석이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척추가 이렇게 대칭이 틀어져서 오신 케이스를 어떻게 필라테스로 교정을 시키냐라고 봤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슈로스에서도 제가 워크숍에 들었던 부분이지만 흉추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도 얼핏 얘기했듯이 가동을 넓히기 위한 구간이고, 그 부분이 가동이 나와줘야 요추도 가동을 줄 수가 있어요. 요추 같은 경우는 사실 골반의 제약을 많이 받고 또 햄스트링이라든지 하체의 근육의 길이로도 많이 제약을 받지만, 흉추 같은 경우는 요추의 영향력 그리고 그 아래쪽 하체의 영향력을 받지는 않지만 얘만으로도 충분히 척추에 영향을 주는 부위다 보니까 유연성이나 가동성을 넓히는 운동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해야지만 뭐 플랫백이든 스웨그백이든 무슨 백이든 간에 이게 들어가야지만 척추를 원래 위치 뉴트럴 상태로 맞출 수 있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흉추에 붙어있는 뼈가 뭐죠? 날개뼈죠. 사실 날개뼈는 붙어있는 건 아니죠. 그냥 얹혀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서 날개뼈 위치를 조정을 하는데, 날개뼈의 가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은 흉추의 움직임도 잘 인지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얼핏 말했던 슈로스라는 그 운동법에서 그 운동하는 방법에서 막 이런 난리도 아니죠. 척추가 정말 비대칭하게 휘어진 분들이 많아요. 정말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비대칭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날개뼈 위치가 다 틀어져 있어요. 그 말은 흉추가 틀어지면요, 자동적으로 날개뼈의 대칭은 맞아지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좌우의 대칭의 근육의 달라짐으로 인해서 날개뼈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날개뼈의 움직임을 통해서 흉추를 잡아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왜 우리 스카플라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동작들이 있잖아요. 뭐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아니면 어벌드, 다운월드 뭐 이런 식으로 회전력을 주는 것까지, 이런 동작들이 들어가면 매우 좋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롤다운이라는 동작을 시키거든요. 스탠딩 자세에서 롤다운을 시켰을 때 측만의 뭐 그런 자세도 좀 분석하지만 척추의 분절성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시키는데, 보통 처음 뭐 체험으로 오신 분들한테 시켰을 때는 뭐 당연히 모르시니까 그냥 숙여버리는 동작을 해버리시죠. 그런 분들한테 기준점을 좀 찍어주면 그래도 분절성이라는 게 좀 인식이 되실 거고, 그것조차 모르겠다. 사실 스탠딩에서 롤다운 자체가 롤바를 잡고 우리 캐딜락에서 하는 롤다운 동작과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롤바를 잡고 내가 분절해서 바닥에 하나씩 척추를 닿아가면서 눕는 그 동작 자체를 반대로 역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척추의 분절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이 다 그거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분절성이라는 거는 내가 기준을 봤을 때 흉추를 말았나, 요추를 말았나, 천추를 말았나, 이런 개념 정도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끊임없이 움직임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척추의 움직임이 없다고 거의 굳어져서 온 케이스죠. 맨날 운동을 하지 않고서는. 그 부분을 먼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롤다운 할 때 저 같은 경우 명치를 하나 꼭지점으로 꽂고 아랫배, 배꼽보다 한 3cm 밑에 있는 부분에 아랫배를 꼭지점으로 꽂아요. 그 두 개를 내가 꼭 뭔가 막대기 같은 걸로 꽂아놨다는 느낌으로 기준을 잡고 롤다운을 시키면 그래도 분절성이 조금은 일어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찍고 롤다운 시켜서 척추를 좀 늘리는 방법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흉곽의 가동을 주기 위해서 뭐 굴곡이나 신전 동작, 그리고 사이드라인으로 하는 측굴이나 또 회전력 같은 동작을 통해서 척추를 흉곽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가장 시급한 건 사실 흉곽의 가동을 주는 거, 흉추의 가동을 주는 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면 사실 척추는 정렬 상태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럴수록 교정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시겠죠. 그래서 척추 같은 경우는 날개뼈의 움직임, 흉추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인식시켜주는 동작들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허리에 무턱대고 꺾거나 많은 동작을 굳이 시킬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굳이 플랫백인 사람한테 라운드백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어느 한 지점에 무리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흉곽을 좀 풀어준 다음에 라운드백을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빳빳한 이런 뭔가 철판 같은 거를 가지고 내가 억지로 꺾어버리면 어느 한 지점만 이렇게 모서리처럼 꺾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흉곽을 통해서 조금 유동성을 줘서 얘를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라운드백을 하는 게 훨씬 더 완만한 곡선으로 움직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하이퍼시스랑 노도시스가 심한 분들은 사실 중력에서 허리 쪽에 부분에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압축된 무게 때문에 밑에서부터도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도 내려갈 때 여기에 무게중심이 너무 많이 쏠려 있어서 허리를 좀 늘리는 동작으로 유연성을 좀 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 가동이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찝혀진 구간이 많아서 협착이 생기면서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지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요 케이스는 저는 허리를 좀 늘리는 걸 조금 더 먼저 치중을 하고요. 요 케이스는 흉곽에 가동을 주는 걸 좀 더 치중을 하고요. 그리고 요 케이스도 요거는 아랫복부랑 흉곽을 두 개를 잡아요. 왜냐면 아랫복부를 잡는 힘만 줘도 골반을 조금 더 원위치로 만들어주면서 요걸 좀 맞춰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척추를 딱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시고요. 그리고 가동이라는 건 흉추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것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교정 같은 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뭐 스웨그백이나 카이포시스 로도시스가 심한 분들은 거북목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잡아주는 등 뺏김이 없는 상황에선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성이에요. 물론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뭐 핸드폰을 막 보고 있거나 앞으로 목이 쏠리는 그런 시팅에서 컴퓨터라는 자세에서 뭐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자꾸 쏠리시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목대에 힘이 들어가기가 힘드시죠. 근데 그분들 보면 거의 승모 솟아 있고 등도 부풀어 있고 뒤로 등 굽어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1차적으로 흉추의 가동을 좀 주면서 흉추를 원위치로 만들어주고 거북목을 교정을 해야 거북목도 교정이 되지, 흉추가 굳어진 상태에서는 거북목 교정은 거의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서 가장 시급한 건 흉추의 가동성이다 라고 저는 꼭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체어라든지 모든 기구에서 흉추의 가동을 늘리는 동작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을 이용해서 척추의 분절을 시켜서 교정을 이루어지게끔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